이번 시간은 삼가함수 단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각이라고 하면 뭘 일반각이라고 하는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뭐 각 있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90도라고 나타냈던 그런 각의 표현들.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0에서 360도까지만 어떤 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의 범위를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시작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작하는 이 점을 O라고 하고 이쪽을 X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움직이지 않는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입이 벌어져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움직이는 선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뭐 P라고 하면 OP라고 하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각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대충 이 각이 뭐 예를 들어서 60도쯤 된다고 할게요. 우리가 60도라고 이렇게 말했던 각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만 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거든. 볼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자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파란색으로 얘기했던 요쪽 요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검은색으로 얘기했던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던 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을 나타낼 때 양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뺑글 돌면 이걸 360도라고 했는데 각이 36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여러 번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초선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각도기로 쟀을 때 이 정도 되는 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각도기로 재니까 얘가 지금 45도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45도가 돼요. 그지? 근데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도 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음의 부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45도인 각은 음의 방향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니까 거기서 45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15도가 되는데 방향이 거꾸로니까 음의 방향 315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경을 가지고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것도 해요. 보세요. 얘는요 사실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조금 더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럼 몇 도가 될까? 이 빨간색은 365에서 45도를 이번에는 더 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405도인가 봐. 405도입니다. 양의 방향 405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양의 방향은 원래 앞에 플러스 붙이는데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냥 405도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각을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 필요하게 된 거야. 자, 선생님이 한 얘기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 봐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도로 예를 들어놨네, 그지? 30도인데 30도로 예를 들어놨는데 30도인데 얘를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더 돌아가서 390도로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두 바퀴 돌아서 750도로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거꾸로 간 거지. 음의 방향으로 가서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떤 동경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 밑에다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딱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0도를 열어놨을 때 걔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얘는 360도를 기준으로 몇 바퀴가 돌지는 모르겠어. 심지어 얘는 음의 방향으로 돌 수 있어. 왜? 정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수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플러스 자 알파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30도 이렇게 써주면 바로 선생님이 이 지금 흐리게 써놓은 요게 뭘 표현한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30도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390도 얘를 표현한 거고 여기 2가 들어가게 되면은 750도 지금 여기 표현한 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30도 얘를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의 어떤 값이 들어가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1번도 보면은 다음 각을 각의 동령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런 꼴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 뭐라고 했어? n은 정수고 여기 알파에 들어가는 거를 360도보다 작은 걸로 좀 나타내줘라 라는 표현을 해놨죠. 보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맨 처음에 있는 20은 쉽죠.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럼 610도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360도 곱하기 자, 얘 몇 바퀴 돌았는지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두 바퀴 돌게 되면 720도니까 그거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 돌았네. 그리고 몇 도가 남았을까? 250도가 남은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n값을 다 밝혀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사실은 맞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90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얘는 뭐라고 써도 될까? 얘는 360도 곱하기 자 마이너스 290도라고 하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290도 간 거야. 이만큼 갔으려나? 290도면 얼마? 270 더 갔네. 이만큼 갔네.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90만큼 간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럼 남은 요만큼 각이 얼마가 될까? 맞아. 7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60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70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 원하는 거는 일반각의 표현이라서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n값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 동경을 어쨌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만큼의 벌어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700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얘는 아마도 360도를 선생님이 이제 아니까 도 빠졌네. 360도를 아마 마이너스 5번쯤은 가야 될 거야. 이 마이너스 5번 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6, 5, 30, 3, 5, 15, 1800도거든. 그러니까 좀 더 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00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원했겠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00도. n에는 정수가 들어간다. 어쨌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만큼 벌어진 동경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미 약간 스포를 해버렸는데 얘가 한 바퀴 이상 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사분면 안에서 각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좌표 평면 안에서 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 사분면 이게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거야. 이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 이 각은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축 있지. X축, Y축이라고 하는 이 축은요.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만약에 90도를 해놓으면 이 90도라고 하는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말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는 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Y축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크기가 같은 다음과 같은 각은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라 라고 하는 거지. 어느 사분면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다. 560도 같은 경우는요. 얘는 아마 360도 하고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남은 각이 몇 도게 빼봐. 200도지 200도. 200도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90도, 여기서 여기까지 180도, 여기서 여기까지 270도, 여기서 여기까지 36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도는 어디에 존재해요? 180도 조금 더 갔잖아. 3, 4분면.
정확하게 제3사 분면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지. 118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360도 곱하기, 자 얘는 몇 번 가야 될까? 선생님은 다 알아. 3번 가고 그 다음 100도 남았거든. 3번 가면 얼마야? 368, 339, 1080도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요, 360도, 720도, 1080도 이런 거는 자주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숫자가 될 거야. 어쨌든 거기서 조금 더 갔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 바퀴 돌고도 100만큼 더 가야 돼. 100만큼 갔다는 건 2사분면에 있겠네. 제 2사분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마이너스 25도도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그림으로 해도 되지. 마이너스 25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제 4사분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10도 같은 경우도 쉽게 할 수 있죠. 거꾸로 돌면서 90도, 180도, 270도, 310도 여기에 있을 거야. 제 1사분면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60분법, 몇 도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60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60분법으로 표현한 일반각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배우기로 한 게 60분법 그 일반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표현을 해놨었거든. 지금부터 배울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이제 호도법은 세로 표현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도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도라고 하는 거는요, 한 바퀴를 360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몇 도 갔는지를 표현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억나? 뭐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 같은 거 구하라고 하면 원넓이를 구한 다음에 360분의 요만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도라고 하는 애는요, 바로 계산식에다 넣을 수 없어요. 비율이야, 비율. 그래서 바로 넣을 수가 없어.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퍼센트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계산할 때 퍼센트는 식에다 바로 넣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몇백 분의 얼마, 뭐 1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소수나 분수로 나타냈던 것처럼 이 60분법도 비율이기 때문에 바로 식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런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각을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해요. 원이 있으면 이제 원에서 잘라내면, 우리 이 피자 조각 잘라내듯이 잘라내면 걔가 부채꼴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부채꼴을 만들 거냐면 이런 부채꼴을 만들 거예요.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R만큼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C를 딱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길이에 맞게 자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를 맞게 또 C를 잘라가지고 거기를 딱 표시해서 요렇게 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알파라고 하는 애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알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서 부채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부채꼴의 요 중심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1라디안이라는 걸로 얘기하기로 해. 왜 우리 뭐 60도 그랬을 때 도가 단위잖아. 라디안도 단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1라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몇 라디안이라는 표현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1라디안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여기 식 보여?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호의 길이 R이니까 이게 원주 있죠. 원주가 뭐야? 원의 둘레 2파이야. 그러니까 R 대 호의 길이 대 원주 2파이 R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이게 지금 호의 길이인데 중심각이 알파였잖아. 알파도 대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돌면 우리가 그걸 360도라고 했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안팎에 곱해가지고 똑같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2파이 R 알파는 360도, 여기 도 붙여줄게, 곱하기 R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알파도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 근데 이거 나눌 수 있잖아. 그리고 얘도 지금 도를 나눠줄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봐. 선생님이 이때 이 알파를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1라디안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1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 얘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야. 야, 3라디안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3라디안은 어떻게 돼요? 여기 3 곱하시는 거예요. 파이에 180도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해 가죠? 그래서 1라디안은요 파이분의 180도고요. 그럼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 내가 사실은 1도가 얼마큼 되는지가 더 궁금하거든. 그래서 1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식을 바꿔주는 거지. 자, 이 식 위로 데리고 올라올게요. 만약에 1도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180도는 1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잖아. 1라디안이야. 1라디안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1도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180으로 나눠주는 거지, 양쪽을. 그럼 얘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이거 1 숫자처럼 쓸 수 있어요. 라디안의 장점은요, 이 도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 단위가 필요 없어. 우리 반입도 잘 안 쓸 거야, 앞으로도. 라디안 그냥 냅둘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식에다 넣고 얘가 1도만큼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갑자기 또 궁금하잖아. 이거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1라디안이 그래서 대충 얼마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여? 계산해 보면 돼. 180도를 파이가 뭐야? 3.141592 나오는 개거든? 그걸로 나눠. 그러니까 180도를 3.14 이런 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대충 몇 도가 되냐면 여기 있어. 57도. 57점 몇몇몇 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요렇게 도, 분, 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요 다 표현 있어. 도, 그다음 요게 하나 쓰는 게 분, 그다음 두 개 쓰는 게 초인데 어쨌든 57도 17분 45초라고 얘기하는 그런 각이 된다. 그러니까 대충 57도 좀 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생긴 게 이거 60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요만큼이 이게 57도 좀 넘는다는 거지. 대충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호도법으로 우리는 이제 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몇 도라고 나타내는 거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라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요. 몇 도로 바꾸는 이런 환산 작업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보기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기를 꼭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문제 3번. 여기서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잖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떡하냐면 30도.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살짝 썼었거든. 여기 좀 보세요. 어디냐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 아까 180도가 1 곱하기 파이였지. 그래서 얘가 이거랑 똑같아, 얘들아. 파이 라디안인 거지, 사실은. 숨어 있는 거야. 180도가 파이야. 아까 요 식을 변형하다 지금 나오게 된 식이거든? 그치? 이해하지? 180도가 파이니까 우리 되게 쉽게 하시면 돼요. 도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몇 도분의 파이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 180도분의 파이잖아. 얘를 곱하는 거야. 그래야 도가 없어지잖아. 사라져야 돼, 사실은. 안 써야 돼. 이렇게 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너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는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해. 여기에 도가 있으면 도가 이렇게 밑에 있어서 걔네들이 약분해서 도를 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조금 편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파이예요. 30도는요 6분의 파이예요. 이해 가지?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35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번에도 도를 떼야 되잖아. 마이너스 135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면 돼? 180도분의,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를 해주는 거지. 요 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없애요. 이번에는 아마 뭘로 없어질 거냐면은 45 기준으로 없어질 것 같아. 얘는 45가 3개고요. 얘는 45가 4개예요. 굉장히 약분한 거야. 4분의 3.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각에 뭐 도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뭐야? 라디안으로 써 있다 이거지. 그럼 라디안을 도로는 어떻게 바꾸냐? 2분의 파이에다가 도를 남겨야 되니까 누구를 없애야겠어? 파이를 없애고 도를 남겨야 돼.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파이분의 180 도를 곱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 도를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180분의 그냥 파이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파이분의 180 도를 곱하는 거야. 그 도가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분이 되지. 이렇게 없어지고 298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몇 도냐면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역시 이 파이를 떼어내고 도를 남기려면 파이분의 180 도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3, 6,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용한 거냐면 여기 요 표에 있는 거 요거 이용한 거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곱하기를 해가지고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지금 곱한 거를 잘 봐주세요. 이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아까 우리가 여기를 몇 도라고 표현했던 그 일반각 표현 말고 호도법을 이용한 일반각 표현도 가능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라고 썼는데 이 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호도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는 사실 아까 했어. 180도가 파이랑 똑같았거든? 그럼 그거의 더블이잖아. 2배잖아. 그러면 얘가 2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알파 대신 다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 뭘 갖고 오냐면 세타라고 하는 각을 갖고 오는 거야. 얘는 라디안이야, 라디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만 쓰는 거죠. 이번에는. 왜? 2파이는 360도를 나타내는 거고 n은 n을 나타내는 거고 알파 도에서 우리가 지금 얘를 라디안으로 바꾼 세타라고 하는 애가 붙는 거죠. 아까 라디안은 우리가 각 그 기호를 띌 수 있어. 라디안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은 얘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2n 파이 플러스 몇 도의 꼴로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2, 3은 6 하면 돼. 6파이. 그지? 그렇게 하고 뭐가 남은 거야? 파이가 하나 더 남은 거지.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얘도 2n 파이 플러스 뭐 어떤 각꼴로 써야 되는 건데 이 각이 호도법 각으로 라디안으로 쓰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를 대충 계산을 해주시면요. 얘가 5.5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2개가 들어가는 거죠. 2는 4파이. 4파이 하고도 얘는 1.5파이가 남은 거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n에 4가 들어가면 딱 맞는 거야. 근데 아까도 했지만 얘를 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써도 지금 일반각의 표현이지만 지금 이 4라는 말 대신 뭘 쓸 수 있는 거야? 뭘 쓰겠다는 거야? n을 쓰겠다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거꾸로 돌아서 문제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 1. 얼마 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파이에다가 사실은 뭘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3분의 파이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에서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표현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마 지금은 일반각의 표현, 여기를 n을 살려두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꼴로 쓴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대충 얼마냐면 5, 35니까 마이너스 3. 얼마 얼마 파이야. 그치? 그럼 이 얘기는 2n에서 2n 대신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겠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되고 거기에서 얼마를 더해줘야 요게 될 거냐라는 거지. 여기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4, 5, 20 5분의 4파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답의 표현은 2n파이 플러스 5분의 4파이라고 쓰겠다는 거지. n을 살려서. 근데 또 어떤 친구 궁금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것보다 선생님 그냥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빼기로 해가지고 더 써도 되잖아요. 뭐 5분의 6파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끝에 붙는 세타의 표현, 요 세타 자리는요 정해져 있어. 항상 플러스 값으로만 표현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더 가서 얘를 더하는 걸로 해놨어요. 이런 가계 표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요 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 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이 표를 다 메꾸는 거. 이 표를 메꿔 놓는 게 숙제가 됩니다. 자, 여기는 도의 표현이고요. 여기는 라디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0도는 몇 라디안이야? 30도는 몇 라디안이지? 45도는 60도는 90도는 120도는 135도는 150도는 180도는 그 다음에 뭐 210도도 할 수 있고 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225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270도는 360도는 얼마가 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 이게 되게 쉽게 해요. 0라디안이겠지 뭐. 또 아까 했잖아. 얘가 파이였어. 파이. 그러면 얘 반절이 90도잖아.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지. 반절한 거야. 90도 반절로 하면은 여기를 2로 또 나누는 거니까 4분의 파이가 되죠. 이해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90도를 3등분 하면 30도가 될 수 있지. 이걸 3등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2분의 파이에다가 3등분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는 거거든. 얘 6분의 파이예요. 60도는 얘를 2배 하면 되니까 3분의 파이죠. 120도는요 60도를 2배 해요. 3분의 2파이죠. 135도는 누구한테 왔게? 45도의 3배입니다. 4분의 3파이예요. 150도는 어떻게 만들어? 얘 5배 하면 되는 거지. 6분의 5파이입니다. 270도는 90도가 3개죠. 2분의 3파이고요. 360도는 그래 180의 2배니까 2파이가 됩니다. 자, 지금 한 이 표 있지. 선생님이 그래도 엄청 크게는 안 만들었는데 더 자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각이 몇 개 빠졌거든. 어쨌든 이 표를요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라디안을 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지우개를 쓰면 자꾸 오류가 생겨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고 물어보더라도 4분의 파이가 45도인 걸 아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고 얘기를 해도 4분의 3파이가 135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어디를 비워놓고 물어봐도.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수업을 실제로 하게 되면 이거를 꼭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빈칸 넣어놓고 그냥 빨리빨리 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아까 뭐 파이분의 180을 180도를 곱하고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를 하고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를 환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누가 툭 치면 3분의 2파이 120도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아마 본 수업 들어오면 선생님은 시험 한번 볼 수도 있어요. 볼 거야. 테스트 한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표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표를 잘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수업하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애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적어도 이 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각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만 뭐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이 표 자체는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된다. 이해하죠? 그래서 요 계산들을 우리가 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몇 도를 잘 안 쓰고 싶어서 지금 호도법 하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가 삼각 함수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 나타내는 거 대신 이렇게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거, 라디안 단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바꾸는 거 중요하다. 우리가 다음 시간엔 이걸 가지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할 거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 표 기억하는 거 선생님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고생하셨어요.